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오늘 날씨도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추웠는데 제가 이렇게 패딩을 또 차려입은 이후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도 홍당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 의장 연임 소식에 따라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루 종일 파란불을 켰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양시장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반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며칠 오르더니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시장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이러한 부분들 정말 정확하게 또 찝어주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다 하락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홍당무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바로 내일이죠. 이 온라인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온라인 무료 특강 링크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장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보시고요. 자주 열리지 않는 이 무료 특강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링크 노란톡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그냥 채팅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날씨 정말 추웠습니다. 지금 여기 실내인 이 스튜디오도 정말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제가 이렇게 패딩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장자방 전문가님도 패딩 곱게 차려 입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패딩을 차려 입은 이유 또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패딩을 입을 때가 되면 여러분과 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강의 더욱더 많이 집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장자방 전문가님 너무나 귀하게 모셨습니다.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방송국에 잠바 입고 오니까 좋네요. 자, 패딩을 입고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죠. 제가 가을 초입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절주다. 그래서 얘는 가을 초입부터 사기 시작해서 겨울에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분할로 팔아먹는다. 그래서 제가 패딩을 입고 나오면 그때부터 팔아먹기 시작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가에서 꾸준하게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도 찍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밀었던 것은 DB 하이텍이었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약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반도체 수익을 차익 실현하는 날 제가 패딩을 입고 와서 코스프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드레스 코드를 흰색 파카로 맞춰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체 지수에 관련되는 걸 보시게 되면 미국 S&P 500 선물 지수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27,000원, 600원대 저점에서 온라인 공개 강의할 때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날 사가지고 저희가 여기 22,500원, 22,600원 여기서 청산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고요? 미국장 조정 나올 때. 자,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여기 미국장 이렇게 올라갈 때 안 샀어요. 기다리다가 여기 올 때 타겟 잡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금도 비슷한 타겟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한 것들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S&P 미국 ETF에 매매 진입 못하셨던 분들, 포지션 없는 분들 위해서 또 한 번 저가 매수 기회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매수 기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혼자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죠. 근데 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노란톡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500명이 저희가 만석인데 지난주에 다 채웠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방송에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셔가지고 자꾸 불법 광고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좀 오지 마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 내보내려고 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과 정말로 내가 이익을 내가 이 안에서 함께 정보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익히고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진정하게 투자를 하려는데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셨다가 저기 괜히 저기 불가피하게 서로 간에 저기한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P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의 기회 예정 자리는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제가 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자, 지금부터 삽시다. 며칠간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가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자리지 지금은 살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고 또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일부 내려오면 또 살려고 기다리는 영역이지 지금 현재 살 자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팡을 얼마에 팔았냐면은 31,965원 찍을 때 31,500원에서 31,700원 사이 요날 팔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팡은 마찬가지 얘도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은 29,000원에서 8,000원대 여기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움직이려고 들면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렇게 트윗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할 때마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서너 번만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싸게. 예, 기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테슬라에 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린다면 테슬라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따가 종목을 얘기할 건데 미리 앞당겨 좀 얘기해 볼게요. 내년도에 저는 뭘 보냐라고 묻는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건설, 철강, 조선, 시멘트, 바이오 그리고 여행주의 단타까지 이 6개 섹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사고 있고요.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순차적으로 청산이 될 텐데 그러면 내년주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6가지 섹터가 주도주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해하십니까?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해먹을 거냐면 해먹는다. 적절한 표현일까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한 내년 봄 안쪽, 3, 4월 달 안쪽에 저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중반기, 후반기까지 길게 롱텀으로 볼 때 가장 주도로 제일 많이 치고 갈 종목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예, 자동차 섹터. 근데 왜 자동차를 얘기하면서 테슬라를 언급했냐면 좀 이따 차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동차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뭐 가까운데 기아차, 현대차만 하더라도 국산차만 하더라도 자동차 웬만큼 인기 있는 것들은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대기해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 뭐 EV6나 아니면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 거의 1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서 계약은 엄청 쌓여 있는데 차량 출고가 되지 않고 있고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년도에 어떨 것 같으세요? 수요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가시화될 때 그때가 뭘까요? 주가가 오를 때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지금부터 1년 뒤에 자동차가 출고되고 폭발적인 매출의 이익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출고해야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량 가격이 그죠? 리스를 하면 리스사에서 돈을 낼 것이고 현금을 내면 현금을 낼 것이고 할부를 하면 할부를 낼 것이고 그 돈들이 영업이익과 실질 이익으로 잡히는 시점쯤이 우리가 주가가 고점이 되는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를 6개월 뒤에 1년 뒤에 1년 반 뒤에 2년 뒤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사이클을 보는 것이 주식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팡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차이나 H 레버리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4,280원에 사서 5,100원, 200원에 한번 팔아먹고 4,500원에 마침 여러분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할 때 꼭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꼭 종목을 찍어줘서만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온라인 강의할 때 종목들이 거의 저점이 나올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또 하냐면 내일 저녁에 또 해요. 오케이? 네, 내일 저녁에. 왜 내일 저녁에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현재 자리가. 그래서 이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넘어가는 자리가 저점들을 잡아가면서 어느 종목들을 세팅해서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올라가는 그 시세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잘들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피곤하죠. 당연히 강의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런데 내일 저녁에 7시에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은 또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저녁 7시부터 딱 1시간 반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90분짜리 특강 한번 해볼 테니까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못 배우신 것들 주말에 못 보신 분들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시요. 그래서 지금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는 4,600원대에서 4,200원대 이 자리 내려올 때 또 한 번 매집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생분들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물 옵션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니 당일날 수익금을 꾸준하게 모아놓으셔라. 떨어질 때마다 계속 싸게 모아놔서 물량을 늘리다 보면 얘가 다시 이렇게 치고 턴하면서 돌아가는 시점이 올 텐데 내년 봄 정도에는 이 가격대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차이나 H.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이런저런 충돌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들 때문에 좀 어렵죠. 내년도에 한번 보세요. 중국장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지 아마 그때 또 제가 2달 전에 한 달 전에 반도체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에이 저거 떨어지잖아라고 하시면서 안 사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부러워하는 그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3,000원 밑에서 사자서 22,900원, 23,000원 샀다가 24,000원까지 주당 1,000원 정도 수익 내고 지금 현재는 23,400원, 500원 정도 무너지면 익절할게요라고 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얼마까지 보는 거냐면 25,000원에서 25,500원 이쯤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23,000원 훼손하지만 않는다면은 얘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거를 보시면 인버스 보세요. 직전 저점대를 다 깨버렸어요. 장대 음봉으로. 오늘 살짝 맞춰주긴 했는데 내일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얘는 이 바닥까지 치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움직인다면은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여러분 뭐 보셔야 된다? 인더스 차트 잘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설명할 때 직전 고점대까지 목표 본다 그랬는데 보시면 직전 고가를 살짝 넘어가죠. 약속 지켰죠, 저. 그죠? 저기까지 보세요. 팔지 마시고 저기 가서 파세요라고 얘기를 박스TV 출연해서 계속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제가 저희 톡방에도 언급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부터 계속 사자, 여기도 사자, 여기도 사자, 여기도 사자 눌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 왔고 그리고 나서 시장 올라갈 때 목표가 제시했던 게 직전 고점이 16,900원, 17,000원대니까 이쯤 오면 팔아먹읍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거기 찍고 밀리네요. 오케이? 믿고 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 축하합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 14,000원 밑에 내려온다면 재매수기에 노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누리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목표치 채웠습니다. 다음. 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직전 저점대를 살짝 깬 상태에서 오늘 양봉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한 요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4,300원에서 4,350원 정도 단타치는 목표는 나올 거라고 봐서 150 시장, 코스닥 시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게요. 다음. 자, 그럼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종목에 관한 얘기를 좀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단톡방에 오셨던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장자방이 올린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기서 이거 좋다, 이거 사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장 많이 빠졌죠.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성신양회 좀 이따 종목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6.81% 올랐고요. 고려아연 우리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49만 원, 48만 원, 47만 원, 만 원 단위로 내려올 때마다 꾸준하게 사라. 50만 원 밑에서 싸게 사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매집이 제법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올 때 3.5% 올랐죠. 아시아시멘트 오늘 보시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주째 설명하고 있는 종목이죠. 2.89%. DB하이텍 오늘 우리 팔아먹은 거죠. 오늘 하락 중에도 얘가 1.57. 그다음에 코스닥 철강 얘기했습니다. 철강 1.5% 상승했고요. 차이나 전기차 여전히 19,000원대 찍고 2만 원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닉스 뭐 팔아먹는 것들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미디어 콘텐츠 빼고는. 자, 이건 이미 팔아먹었고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자방의 추천 종목은 지수와 반대로 가네요. 오늘 4시 54분에 방송국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종목은 그만큼 단단하고 좋은 종목이다. 시장이 조정하는 기회도 잘 올라가고 상승할 때는 더욱 많이 가는 종목.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제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제 관심 종목 창이에요. 자, 보시면 쭉 올라가는 것들 중에 오늘 전부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플러스 보이는 게 지금 여기 DB하이텍 지금 오늘 우리 팔아먹고 있는 요놈이고요. 우리 주도주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살짝 빠지죠. 나머지 다 10%예요.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그리고 지금 제가 슬슬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참고하세요. 얼마에 살지는 안 가르쳐 드릴래요? 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반도체 사이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초가을에 사서 추워지면 판다. 계절 순환주다. 팍스테비 출연해서 추워질 때 효자되는 반도체 시황 드린 거 도움 되셨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 방송국은 뭐라고요? 예, 흰색 파카 점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옷 입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만 원에 익절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닉스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7만 원 이하에서 모으자라고 했던 것들 오늘 74,800원, 75,500원 사이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이익 스탑 걸고 버텨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익절가는 73,500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웬만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데보다 무료방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단돈 커피 한 잔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 한 끼는 물론 단돈 1,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년째. 1월 달부터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11개월째 지금 팍스TV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이야기하고 단 한 번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자, 근데 웬만한 돈을 받고 종목 추천해 줄게 나한테 돈 내려와 내가 돈 받고 종목 설명해 줄게 강의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방보다 수익률이 손실이 없어요. 여러분 수익률은 저보다 많이 내는 분들 많아요. 뭐 50%, 100%, 막 200%, 막 250%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팍스TV 와서 홈런 쳤던 게 현대미포조선 더블한 거거든요. 2배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50%, 52% 벌었던 거고, 이번에 DB하이텍 42% 벌었네요. 예, 이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이 많지 않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버는 게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잃지 않고 조금씩 벌되 뭐 그중에 어떤 거는 오늘처럼 많이 가는 것도 있겠고 그렇게 조금 벌더라도 내가 잃지 않고 수익을 누적하는 것 그게 본연의 투자이고 매매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섹터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반도체를 얼마에 샀냐면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31,000원대 여기 밑에서 적극적으로 퍼 담아라 비중 40%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가 올라올 때 저항을 맞아서 34,000원에 한번 차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약 10%가량. 그리고 얼마나 눌리나 봤다가 이 밑에 사고 싶었는데 밑에 안 오더라고요. 얼마에 샀냐면 33,000원, 33,500원 요 봉에 샀어요. 그리고 쭉 버티다가 오늘 반도체는 절반 차익 실현합니다. 어제죠. 어저께 반을 팔았고요. 나머지는 36,000원짜리가 깨지면 이익 스탑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지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제가 반도체 ETF 살 때 목표가 제시했던 게 38,000원에서 9,000원 사이였어요. 근데 고가가 얼마냐면 38,170원이거든요. 38,000 찍을 때 반을 털은 겁니다. 나머지는 36,000원 건들면 전량 차익 실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9,000원대까지 가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왜 제가 반도체를 팔았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시장은요. 계속해서 한 사이클로 가지 않아요. 한쪽의 종목이 많이 돈이 쌓이잖아요. 쏠려서 막 올라가면 얘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돈이 돌아요.
우리가 돈이 엄청 많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조 원대 부자였으면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고 있는 돈은 뭐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정도의 자금들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금 활용의 순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금 흐름의 순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볼게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는 여기 92,500원, 93,000원 여기 집중 매수해가지고 12만 원에서 13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짜리에서 다 파실 분 팔아도 좋다. 단기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로 본다면 중장기라 하면 언제까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그러면 못 가면 15만 원, 잘 가면 18만 원 이상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익 실현 드릴 때 단서를 단톡방에다 어떻게 아침에 달아드렸냐면 단기 목표로 청산하시는 분은 12만 원 언저리에 청산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25% 정도 차익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좀 더 갈 텐데 저는 이제 팔아먹은 입장이니까 좀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싸게 사서 중장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계속 DB하이텍 때문에 다들 환호성을 지르셨는데 자, 우리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여기가 5만 6천 원대에서 5%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사요. 일단 오케이. 자, 갈라나? 그래서 입질. 그리고 나서 어떤 때는 잡자마자 날아갈 때도 있겠지만 5%만 사고 떨어질 때 더 사지 마 기다려라고 제가 톡방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더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기다리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이 잡히고 나서 얘가 5만 원을 깼다가 회복할 때 5만 원, 5만 1천 원, 5만 2천 원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비중을 이때 우리가 샀을 때 20%에서 30%까지 채워도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30%를 채웠는데. 그래서 얘를 밀고 가면서 올라올 때 6만 원 언저리에서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언저리 여기서 반절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리면서 내려왔고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다시 밀려버리면 손실 나잖아요. 그래서 반절을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단톡방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한 주도 팔지 말고 버텨라 했어요. 한 주도. 자, 이유는 뭐였냐면 직전 고점대가 얘가 얼마였냐면 6만 7천 원, 6만 9천 원대였거든요. 얘는 DB하이텍. 지금은 한참 밑에처럼 보이죠. 그죠? 한참 밑인데 그래서 얘를 넘는지 보자였는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를 쭉 7만 원을 돌파하길래 저는 좀 더 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 어느 차트에도 더 못 가고 내려간다라는 표시는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단기 목표가로 차익 실현을 왜 시키냐면 잘 보세요. 지금 보면 다른 섹터도 한번 보실래요? 자, 하이닉스 음봉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보시면 삼성전자 보세요. 대장주인데 여러분 제가 팍스TV 출연하면서 계속 어떤 얘기 드렸습니까? 7만 원 밑에서 삼성전자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10월부터 내내 얘기했어요. 올 때마다 기억나십니까? 7만 원 밑에서 사는 삼성전자 괜찮다. 꾸준히 모으셔라. 어차피 반도체 겨울 되면서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여기 맞고 음봉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혹시 모른다. 왜? 삼성전자 갖고 지수 장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DB하이텍은 분명히 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중장기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은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저 회사의 홈페이지를 수없이 들락거리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께 차익 실현을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끌고 가실 분이라면은 저는 7만 원짜리가 붕괴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7만 원을 붕괴하지 않는다면 버티셔도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실은 제가 오늘 요 페이지 뒤에 한 가지 준비했던 게 있어요. 퍼포먼스를 파카만 입고 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매매자의 원칙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무슨 영화더라? 손예진이 나오는 연애의 정석, 거기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해가지고 매매 원칙들을 제가 준비했던 게 있는데 이게 약간 거기 손예진 씨가 그 영화 중에 보면은 주기도문 같은 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영화 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얘기처럼 방송에 비춰질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편집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어저께 밤까지 막 열심히 썼는데 그냥 편집당했으니까 톡방에다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음성 지원을 해야 재밌는데 방송에서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오십시오. 재밌는 기도문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방송에는 그러네요. 자, 두 번째 건설 섹터인데요.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속도를 진행할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샀고 이만큼 수익 냈고 해 먹은 거, 여태 우리가 수익을 낸 거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은 제가 3,400원 밑에서는 계속 꾸준히 담으셔라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이제 내려와서 타겟 들어와서 사고 있어요. 자, 왜냐?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가 지금 뭐 윤 후보하고 이 후보하고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누가 낙마하고 뭐 누가 법적인 조치가 될지 아니면 누가 끝까지 완주할지 누가 당선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번 정부에서 워낙 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아는 한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면 그러면 그 문제는 양쪽 어느 쪽의 후보든 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공급의 형식이 다르죠. 민간 중심으로 가는 형식이냐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겠느냐 이거야 서로 지금 정책 나온 걸 보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건설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매수해야 되는 게 뭐냐? 건설, 시멘트, 철강, 건축 원자재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계속 오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파트 뭘로 짓습니까? 콘크리트잖아요. 반은 콘크리트예요. 반은 철근이고요.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철근 값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잖아. 그럼 계속 올라간다면 걔네들 주가가 지금은 우리가 싸죠. 근데 내년쯤 됐을 때, 내년 초쯤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비싸질까요? 지금보다 싸질까요? 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배팅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살 생각은 없고요. 3,400원 밑에서부터 꾸준히 며칠 사시면 시세 좀 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저 없는데 사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제가 기도문의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였어요. 기준 가격이 완성되면 의심하지 말고 살지어다였어요. 의심하지 말고 살지어다. 예, 왜냐하면 조건이 왔는데 내가 살까 말까 망설이 든 사람은 꼭 비쌀 때 사거든요. 왜 쌀 때 사라면 안 사다가 비쌀 때는 용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싸게 사는 게 용기예요. 비싸게 사는 거는 무모함이고요. 이해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관련 업종으로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 게 성신양회다라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말씀드려왔고 눌리고 가고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정 나올 때마다 꾸준히 사두시면 얘는 언제 팔 거냐면 내년에 팔 거예요. 내년에 여러분 제 한번 말씀 제 말 틀리나 맞나 보세요. 건설 수요 굉장히 많이 폭발하면서 시멘트, 건설, 그다음에 철강주들 굉장히 오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내려올 때마다 뭐 살지 모르겠다. 나 종목도 이것저것 많이 물려 있어. 돈은 있는데 어떻게 이거 리커버리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러는 분들이라면 이쪽에 관심 가지셔라. 그다음에 아세아 시멘트. 자, 보시면 올라갈 때 얘는 어떤 패턴이냐면 가만히 보세요. 올라갈 때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져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한 방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럼 이게 패턴이거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럼 얘 지금 떨어질 때 사야 될까? 올라갈 때 사야 될까? 당연히 떨어질 때 사야죠. 왜 떨어질 때 무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싸게 사는 게 왜 두려워요? 도대체. 오케이?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싸게 사는데 왜 두려운 거야 도대체. 비싸게 사는 건 왜 용기가 있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네. 예. 자, 그다음에 코덱스 철강. 제가 철강 얘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8,300원대에서는 그냥 계속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세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선물 옵션은 매일매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금 갖고 맨날 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오를 거, 근데 지금 싼 거, 앞으로 좋아질 거, 근데 지금 싼 거,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건데 지금 그거보다 싼 거. 그거 사는 거라고, 주식은. 이해하십니까? 다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종목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려아연. 사실 현대제철도 좋고요. 예, 동국철강도 괜찮고요. 남선 알미늄도 괜찮아요. 뭘 사도 상관없어. 근데 그중에 방송에 들고 나올 때 거래 호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묵직하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 톡방에서는 딴 것도 많이 샀어요. 예. 이 섹터 안에 좀 가벼운 것들을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저희 교육생들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조그만 종목 가지고 와서 방송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가가
금방 변해요.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방송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 방에 사봐요. 호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왜곡이 되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대형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검승부고 이게 실력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실 만한 게 바이오는 내년 봄을 바라보고 조금 사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는 여행 레저예요. 이거 바닥이거든요. 바닥 찍었어요. 싼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올 초에 여행 레저 엄청 막 날라갔잖아요. 항공 뭐 이런 거 막 날라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올 초에는 항공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병을 했지만 아직 인적 합병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부채 부분, 운영 부분 아무것도 해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또 여행도요.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회사들도 지금 요즘 패키지 여행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 여행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많이들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영업을 할 만큼 그런 역량이 있고 잘 돼 있는 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행사를 하는 사장이고 회장이라면 저는 익스피디아나 뭐 이렇게 호텔스닷컴 같은 그런 사이트들을 국제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 사업에 진출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업을 진출해서 활성화시키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 주식 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행 관련 주는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반등을 노리는 단타 정도는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한 10% 뛰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관점에서 단타 마땅히 들어갈 거 없고 나 타겟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을 한 10% 내지 20%만 가지고 여행을 사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종목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섹터에 관한 얘기들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흘려 들으시는 분들은 또다시 이게 올라가면 그때 살 걸 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한 달 반, 두 달 전에 반도체처럼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확신이 드시면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봉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가을에 반도체를 매수해서 우리가 패딩 입을 때쯤 팔자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저희가 오프닝 때 이렇게 패딩을 또 입고 인사를 드렸는데 반도체 ETF가 26%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 30%, DB하이텍도 40% 넘게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현재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주만 해서도 우리가 100% 넘는 수익률 또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저가에 매수해서 정말 수익 다발을 장자원 전문가님께서 안겨주셨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수급이
반도체에서 건설, 청강, 여행, 레저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정말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 또 챙겨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섹터들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섹터들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실 수 인원이 5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이러한 섹터들,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내일 열리는 공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들, 섹터들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통방 입장하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선물 옵션 매매법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선물 옵션 매매법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저희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 매매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갈 예정인데요. 자, 전문가님 내일 저희 저녁 7시죠. 저녁 7시에 강의 함께 한다면 어떤 걸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전반부에서는 주식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네. 사실은 주식이 오르지만 않고 떨어질 때가 더 많듯이 맞아요. 시장도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날벼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떨어질 때도 그렇고 또 어제처럼 한참 많이 대박 나고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우리는 DBI텍 올라갔고 뭐 다 올라갔지만 메타버스랑 네, 게임이랑 그쵸.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을 만약에 메타버스를 뒷북쳤으면 손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종목을 못 찾으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수익을 굉장히 낼 수 있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옵션 500% 시세 났거든요. 네네. 5배가 하루 만에 시세가 났고 그래요? 오늘은 네. 장이 빠질 때 오늘 같은 경우도 풋옵션이 또 더블이 났어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선물 옵션이라는 걸 할 줄 모르게 되면 네. 시장이 언제든 오르고 내리는데 특히나 뭐 적게 내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3,000포인트 위에서 놀다가 3,000포인트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지금 3,000이니까 이만하죠. 네. 2,500 갔다가 2,000 갔다가 1,500 가면 곡소리 나요. 너무 힘들 네. 거 상상만 해도 괜히 너무 뭐 한강 힘든데. 근처 이렇게 서성이시는 분들이 생기고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저는 선물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심지어는 드라마 뭐더라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 대박 쳤던 오징어 게임. 게임이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선물 옵션으로 돈을 엄청나게 수십억을 잃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걸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근데 제가 보면서 왜 그렇게 잃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매매 기준이나 내가 기준점과 논리를 세우지 못해서 잃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배워서 간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서 제가 오늘 선물 옵션으로 과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한 10분 정도 짧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러한 여러분들 공개 온라인 강의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야만 이렇게 상승하다 하락하는 관계없이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0분 정도 자리 남았네요. 한 1, 2분이면 다 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몇몇 분들이 많은 정말 손실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주시는데 정말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법이라면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실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선물 매매를 하는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만 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제 콜옵션으로 500%도 수익을 보신 만큼 상승할 때도 정말 이러한 정말 시세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익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롱과 숏이라는 용어를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 걸 상승을 롱이라고 얘기하고 떨어지는 걸 숏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은 어떤 파동도 오를 때도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롱과 숏이 발생을 해요. 올라가는 롱을 우리는 콜이라고 콜옵션, 콜이라는 콜 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떨어지는 걸 풋,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기준점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매매는 저는 기준가 싸움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준가에서 지키고 있느냐? 그러면 상방을 본다. 기준가가 깨지면 하방을 본다예요. 주식은 여러분 올라가야만 수익을 내는데 선물 옵션은 내려가는 방향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선물 지수를 얘기하면 선물 지수로 400.00을 기준으로 만약에 논다면 그리고 윗방향이 402, 아랫방향이 398이라고 합시다. 선물 2포인트씩을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398은 지키는 가격 지지가라고 부르고요. 402를 저항이 되는 가격 저항가라고 부른다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만약에 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강의 때 여쭤봤더니 398이 제일 싼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세요. 오.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전제 조건 뭐라고 질문했죠? 기준점은 400이다. 그러면 지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398은 기준점보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사면 안 돼요.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 400을 깨지 않는 400.001020, 400 초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402 근처에서 저항되니까 팔아먹고 눌리면 다시 사고가 맞는 거고 400을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수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 장이 빠지니까 매도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하락 포지션을 치유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자, 맞아요. 이 상태에서 400이 기준가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하락하면 하방에 베팅을 하고 상승하면 상승에 이렇게 양방향의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가 장자방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여러분들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톡방 말씀 숫자가 올라와서 주셨어요. 네. 멍하고 보고 있었네요. 네, 예. 너무 지금 거의 다 쳤어요. 네. 예. 자, 예. 그래서 선물 기준가가 이날 이제 월요일 날 어제였죠. 제가 톡방에다 어떻게 글을 썼냐면 93.50이 기준가입니다. 올라간다면 1차 95자리가 되고 2차 97.5까지 열립니다. 93.5가 깨졌을 때만 하방을 보시고 그럼 어디까지? 92.5까지 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글을 기준점을 잡아주고 올라갈 때 상승 1차, 하락 1차 어떻게 잡는지는 여러분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매일 선물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계시는 선물하시는 분들 뭐 하십니까? 무료래요. 공짜래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20명 안 남은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395를 돌파한다면 일봉 추세가 본격화된다. 그럼 어디까지 본다? 선물 400까지. 이게 이날 아침의 시황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만기, 지지난주죠 이제. 지지난주에 만기 저점에 382.85 찍고 쌍바닥으로 진 바닥에 상승을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24,000원에 단타 수익을 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지수 여러분 선물 차트로 한번 바라보시면 아침에 기준 가격이 393.50이었는데 시가에 내려가면서 바닥의 저가가 어디였냐면 392.60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50보다 좀 잘 보이죠? 예. 화면에 보이네요. 50보다 두 틱 위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땠냐면 393.5040에서 매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차 목표가는 395 통과니까 넘어가서 396에 한번 팔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살 때는 기준점이 그러면 이제 395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돌파했으니까 95 초반에서 눌림목 사가지고 397.50짜리 1차 그리고 하루 종일 버텨서 400 찍을 때 전량 청산했단 말이에요. 1차 선물 400까지 보자고 하셨는데 진짜 400까지 간 거예요? 예, 고가가 오. 400.15예요. 네. 근데 이게 선물만 보시면 이렇잖아요.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1, 2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2포인트 움직이면 50만 원이고 4포인트 움직이면 한 계약에 100만 원인데 선물 한 계약하는데 딱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돈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두 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날 몇백만 원씩 버는 게 우습게 벌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가지고 주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한 200만 원 벌려면 10% 벌어야 되는데 벌기 되게 어렵거든요. 10% 네. 어려워요. 근데 네. 하루에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3%에서 5% 정도 단타 치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시세가 좀 날 때는 10% 넘어가는 수익들도 내요. 근데 이게 장이 빠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뭘 하게 되냐면 옵션을 해요. 자, 보면 선물은 옵션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수가 올라가는 날은 콜 옵션이 시세를 줍니다. 여기 C라고 써 있는 게 콜 옵션이라는 약자거든요. 얘는 네. 행사가 400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날 어땠냐면 바닥이 0.38, 0.40이에요. 그러니까 38,000원, 4만 원이라고. 근데 얼마에 샀냐면은 5만 5천 원에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24만 8천 원까지 올라가요. 거의 5배 가까이 시세가 나요. 여러분 주식은요. 보통 상한가 가봐야 30%밖에 안 돼요. 떨어져도 30%, 하락해도 30%. 근데 얘는 하루에 움직이면 2배 이상 나는 게 예사롭게 움직여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더블 나는 종목 먹으려고 그러면 1년에 한두 종목 먹으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저도 2배 이상 먹는 종목이 1년에 한두 개 정도 걸리면 되게 감사해요. 쉽지 않아요. 저도 30%, 50%, 20%요 게임 하는 거지 100% 이상 나는 게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 대형 종목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우량 대형만 하는 이유가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충분하게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만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대로 자 오늘 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네. 오늘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거 이걸 준비를 안 하다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어제랑 보세요. 어저께 400.15의 고점을 선물을 찍었다가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시가에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쭉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내려가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지수가 만약에 종목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또 떨어져. 여기서 매수했는데 또 떨어져. 여기 물 탔는데 또 떨어져. 정말 오. 돈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제가 네. 오늘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시간으로서는 지금 이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여유가 많이 없어요. 제가 내일 온라인 생방송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떤 논리로 상방과 하방을 볼 수 있느냐. 오. 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선물을 매수하고 하락을 할 때 매도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매도 보느냐. 그렇다면 오늘 풋옵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비싼 걸 샀는데요.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장이 빠질 때 풋옵션이 35만 원짜리가 48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35만 원에서 48만 원이면 뭐 한 3, 40% 정도 수익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싼 걸 사면 2배가 났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향을 잘못하면은 48만 5천 원짜리 콜 옵션이 얼마까지 죽냐면 31만 원대까지 죽어요. 굉장히 많이 손실 난단 말이에요. 이걸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옵션이 필요한 이유는 지수는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시간 한 1분 정도 있네요. 자,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반등도 했다가 빠졌다가 반등도 했다가 빠졌다가 반등도 했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장이 빠져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눌렀다 이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내려갈 때도 반등파가 있고 내려가는 파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뭐가 더 길어요? 하락파가 훨씬 길어요. 이해하시나요? 올라갈 때는 상승파가 길고 눌림이 짧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눌림에 내가 정말 상승 추세만 있는 시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하락장이 많이 오고 변동성이 많이 오고 박스권장이 대한민국 시장이에요. 미국장 조금만 빠지면 우리 장 박살나요. 근데 아직도 선물 안 하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주식을 하실까요? 제가 주식에서는 ETF 대형주 가장 안정적인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께 계속 1년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손에 끼쳐본 적 없고 패 끼쳐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내가 시장이 움직이는 변동성 내년에 굉장히 변동성 심할 거를 생각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장에 또 한번 피바다 한번 불 겁니다. 그때 잘 살아남으시고 거기서 선물 옵션 돈 벌어가지고 4월, 5월 달에 시장 올라갈 때 그때 돈 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내년 초에 1월, 2월까지 길면 3월까지 시장 광장이 어려울 거고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때 뭘로 대비하실래요? 지금 선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다시 울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방송에 뵙겠습니다. 링크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톡방에다가 내일 7시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셔서 내일 온라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물 옵션 어떻게 해야 돼? 나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기준가 모조리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의 기준가라면 여러분들 철저히 정확하게 또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거든요. 진짜 들어오실 수 있는 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정말 선물 옵션을 함께 하시기엔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장자봉 전문가님이 이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또 모조리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장자봉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